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6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지난 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민생의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4년 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민의 근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며 다짐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결코 쉽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를 비롯한 재난과 지방 소멸의 위기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북의 가능성과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제12대 의회는 민생안전을 위한 조례 재개정과 정책 대안 마련에 힘써왔으며 행정사무관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지역 소멸대응과 청년 정착 지원, 재난 대응체계 강화, 산불 피해 지역 회복 지원 등 경북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혜들을 모아왔으며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마치고 경상북도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우리 경북의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은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드는 시대적 과제이며 2차 전지,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 대전환과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청년 인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다시 찾아오는 활력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러한 핵심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의정활동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살펴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유종의 미를 거둘 때 새롭게 출범하는 제13대 경상북도 의회 또한 도민의 신뢰 속에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더욱 크게 도약하고 경북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재난 예방에 빈틈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보내주신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26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 공문을 알려드립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도와 이탈리아 마르케주 우호교류 협약체결로 이재용 경제통상국장은 니어 고위크스 실무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의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병근 의원님, 김재준 의원님, 서석영 의원님, 노성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부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최병근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 도민 여러분,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병근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달려오신 존경하는 박승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자식처럼 키운 양파밭을 스스로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전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5일 김천시 구성면의 양파밭은 수화의 기쁨 대신 트랙터의 굉음과 농민들의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지은 내 자식 같은 농산물을 내 손으로 갈아엎어야 하는 이 심정을 아십니까? 이것은 한 농민의 절규가 아닌 우리 경북 농민 모두의 피 맺힌 호소입니다. 양파 1kg 800원,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비료값, 농약값, 인건비와 농기계 비용 그리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외침입니다. 지사님, 지금 양파의 농가는 현실은 참담이 그리고 절망적입니다. 5월 기준 양파 도매 가격은 평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1kg당 52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수급 관리와 엇박자나는 비축 물량 그리고 무분별한 수입 양파가 맞물린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떠안았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가격이 폭락하면 과잉 생산 책임을 농민들이 모두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폭락이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 감자, 배추 등 주요 밭작물은 해마다 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고 한 해 농사를 운에 맡기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공공이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경북은 전국 최대
농도이자 주요 양파 생산지입니다. 양파 잔의 위기는 단순히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 농업의 위기이며 농가 소득 감소는 곧 지역 경제 위축과 농촌 공동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회의는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양파 계약 재배 비율을 현재 9%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십시오.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든든한 소득 안전 장치가 시급합니다. 둘째, 선제적 시장 격리 메뉴를 구축하여 경북형 자원순환 모델을 도입하십시오. 가격 폭락 후 뒷북을 칠 게 아니라 출하 동향을 조기 분석해 선제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 물량을 고품질 친환경 액비로 가공해 농가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가공, 저장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양파 중심의 취약한 유통구조를 혁신하십시오. 공공기관과 학교급식 등 소비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가공산업과 장기 저온 저장고를 늘려 양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사님, 농민들이 갈아엎은 것은 단순한 양파밭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 해의 땀과 희망이 있었고 가족의 생계가 있었으며 농촌을 지켜온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농민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농촌이 무너지면 지방 소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트랙터로 희망을 가르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선제적인 농정의 모범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박승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관님,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로 급변하고 있는 동해안 해양 환경 속에서 참다랑어 자원 활용과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전 지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힘써주신 박영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협장님, 어업 관계자와 특히 현장 대응에 신속히 조치해 주신 우리 최영숙 한동해 본부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는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북에 배정된 참다랑어 커트는 350톤이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하루에만 233톤이 어획되었고 이 가운데 190톤이 울진에서 잡혔습니다. 원래 경북은 정치막 어업 커트를 520톤까지 확대했으나 불과 하루 만에 연간 배정 물량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지금 동해안에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일시적인 풍어 현상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전조입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문제는 바다가 변하고 있는데 제도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 동해안 어민들은 참다랑어를 잡고도 커트 부족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일부 폐기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린 참다랑어 보호, 금어기 운영, 불법 어업 관리 등 체계적 자원관리 정책을
수십 년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참다랑어 커트는 우리나라의 10배 수준입니다. 12,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커트는 요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한 만큼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단순한 건의와 요청보다는 과학적 조사, 체계적인 자원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참다랑어 커트 확보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경북 동해안 참다랑어 어획량 증가와 자원 분포 변화, 수온 상승, 해유 경로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축적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와 국제수산기구에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현실을 반영한 커트 확대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둘째, 참다랑어 커트 확보를 위한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불법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참다랑어 보호와 금어기 준수, 어획정보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서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참다랑어를 단순 어획 대상이 아닌 생산, 가공, 유통, 수출이 연계된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울진 영덕을 중심으로 가공, 유통 기반을 확충하고 냉동, 저장,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서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참다랑어 문제는 단순한 어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동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기후변화 시대 경북 수산업의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변화한 바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 조사, 체계적인 자원관리, 전략적 커트 확보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 결정만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동해안 수산 정책을 선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2대 경상북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년의 임기를 돌이켜보면 도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심었던 현장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특히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덮쳤을 때 참담했던 현장 속에서 이재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항구적인 방제 대책 마련을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던 기억은 제 의정 활동의 가장 큰 뼈대였습니다. 아울러 이상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 농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동해안 아열대 연구소를 포항에 유치해낸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보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신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민생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 구조를 맹목적으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고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봉사 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는 실사구시의 정치가 바로 우리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변함없는 방향입니다. 이제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제게 주어졌던 무거운 짐도 여기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참신한 시각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북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이제는 지방의회가 앞장서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지키실 의원님들께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임기가 끝나더라도 저는 제3의 뿌리이자 평생의 무대였던 민생의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할 것이며 경북의 자랑인 독도 지킴이 역할과 독도 홍보 활동에도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고자 다짐합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이철우 지사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제언을 합니다. 첫째, 다가올 북극 항로 시대에 영일만 항이 살아야 경북 경제가 살아납니다. 경상북도의 관문인 포항 영일만 신항 확장에 모든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북의 자랑이자 민족의 섬인 독도 정책과 독도 홍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포항 시민과 경북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까지 명예롭게 설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동행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의정활동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에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이 경북 내부의 균형 발전을 반드시 함께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거점 도시를 더욱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지역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공급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고령군은 중국 내륙고속도로와 광주 대구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앞으로 달빛철도와 남부 내륙철도까지 구축되면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국가교통축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정치 여건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경북도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서 고령을 비롯한 경북 남부권은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은 24기관 정원 2,869명에 달합니다. 또한 김천특신도시에는 12개 이전기관 5,561명에 근무하며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령군에는 현재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없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기여를 얻지 못했고 2차 이전 역시 같은 구조가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9일 결의대회 자료를 보면 경북도는 한국문화연구원, 농협중앙회 등 40여 개의 대상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며 입지 선정의 원칙으로 1차는 형평성, 2차는 효율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능적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첨단 제조 혁신 벨트, 스마트 물류 벨트, 에그리테크 벨트, 생활교육 중심 벨트 등
4대 전략 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의 원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존 산업과 기관이 이미 집중된 지역에 또다시 기관이 몰리는 구조 속에서 고령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 소멸 지역은 어떤 벨트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형평성을 미루는 것이 진정한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고령군은 공공기관 유치의 불모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회를 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또한 고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산동 고분군을 보유한 역사 문화 도시이자 경북 남부 농업지대의 중심축으로서 문화, 교육, 농업 분야 공공기관과 충분한 연계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전 기관과 입지 선정 과정에 경북 내 균형 배분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고 공공기관이 없는 시군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우선 배려 기준을 유치 전략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둘째, 고령군을 포함한 경북 남부권을 대구 경북 통합시대의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에그리테크 벨트와 농협중앙회 및 생활교육 분야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을 연계한 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균형 발전의 취지에 맞게 지역 소멸 위험 지역과 광역도시 배후 지역에 대한 별도 배정 원칙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지사님, 균형 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하나 없는 지역에 사는 도민도 같은 경북 도민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을 고자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3회 경상북도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3회 임시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김일수 의원님과 김재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과 김재준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최병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 첨가 제도를 신설하여 의원의 모성 보호와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였고 의장, 부의장 선거 방식을 결선 투표 결과 동수 득표 시 연장자 우선 방식에서 최다선 의원 우선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6명 30분을 운영하는 것을 8명 40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2대 도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2026년 경상북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도민의 삶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제12대 경상북도 의회는 숱한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경북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이라는 사회 구조에 맞섰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의 현장에서는 이재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나아가 대한민국 위상이 걸린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라는 막중한 책임도 짊어져야 했습니다. 매 순간 도의회와 집행부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뜻을 모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왔습니다. 경북이 선포한 저출생과 전쟁은 국민 인식을 바꾸며 학계 출산율 반등을 이끌었고 농업 대전하는 대한민국의 농업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혁신적 재창조의 길을 열었고 특히 경북의 저력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를 만들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멋과 품격을 각인시켰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늘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는 지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제는 겉으로 드러난 지표보다 도민의 삶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며 호소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인들도 생산비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생이 흔들리면 즉 경제 기반이 약해지고 경북의 미래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경상북도는 도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이지만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경상북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1조 2,819억이 증가된 15조 3,182억 원이며 일반 회계는 기존 예산보다 1조 2,308억 원이 증가된 13조 5,903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511억 증가한 1조 7,2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1조 2,308억 원으로 국고 보조금 6,722억 원, 지방교부세 1,028억 원 등을 정액하였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상생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체 229억 원과 금융기관체 2,019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3,722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교육 분야 7,051억 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662억 원 등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및 과학기술 분야 1,439억 원, 산불 피해 벌목 벌채 지원 260억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1,340억 원,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비 291억 원 등 교통,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08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관광 및 환경,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587억 원을 정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283억 원, 소방 238억 원을 각각 정액하고 발전소 등 지역 자원산업시설세는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19억 원, 관광진흥기금의 40억 원을 각각 정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함께 다져온 성장판을 토대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AI 확산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라는 전환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신공항과 영일만항을 통해 세계와 교류하고 하나된 대구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이 경상북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상북도 교육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승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에 2026년도 제1회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2대 도의회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고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예산이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따뜻한 협력을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경북교육이 흔들림 없이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함께 고민해 주신 의원님들의 든든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6조 1,880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98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으로는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정액분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 5,662억 원, 순세계 잉여금 정액분 17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국가시책사업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연도 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508억 원과 급식 및 통학 차량 운영비 35억 원을 반영하여 교육 현장의 운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흔들림 없이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57억 원을 정액 반영하였습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특색 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기초부터 탄탄히 성장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AI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구축 예산 5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현장의 AI 디지털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디지털 소양과 활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AI 교육 기자재 확충, 디지털 학습 환경 개선, 교원의 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사람 중심 AI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이주배경 학생 지원, 방과후 및 늘봄학교 지원 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에 2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환경이나 지역적 여건의 차이가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를 포용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교육복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학교 시설 개선, 성면 제거,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등 시설 사업과 재난재해 예방에 1,8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공간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교직원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와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말, 2025년도 말 교육비 특별회계로 미전출된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 예치금 1,201억 원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학생에게 꼭 필요한 곳, 학교 현장에 가장 시급한 곳에 재정을 우선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학생과 교육가족이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2대 도의회가 보여주신 의정활동의 성과와 헌신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또 의회와 함께 흔들림 없이 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식 교육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 고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안건 대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